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용TV 용선입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아, 이제 다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에 접어들었네요. 근데 며칠 전에 눈이 펑펑 내려가지고 놀랬어요. 그거 보고. 그래도 막 한겨울 때처럼 그렇게 막 추운 게 아니라서 다행히 눈이 쌓이고 막 얼고 그러지는 않고 지나가긴 했는데요. 3월에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걸 얼마 만에 본 건지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 근래 좀 따뜻해져가지고 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좋았거든요. 이제 좀 따뜻해지나 보다. 이제 조금 덜 아플 수 있는 건가 막 좋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봄에 이제 그 사만사온이라고 하잖아요. 꽃샘추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4월은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또 요걸 해서 추워가지고 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오늘도 그렇고 좀 사실 몸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통증도 심하고. 네, 오늘 촬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쯤 되면은 다시 좀 기온이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 좀 빨리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좀 겨울 한번 이제 지나가서 조금 또 따뜻한 계절 맞이해서 조금 덜 아프고 덜 힘들고 이런 시간도 또 주어져야 또 다음에 또 더 힘들 때 또 견디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힘들 내시고요. 오늘은 이제 제 지난번에 찐사랑 구별법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제가 옛날부터 쭉 생각해 오던 건데요. 이것도 이게 사람들이 정말 죽고 못 살게 사랑하면서 연애도 하고 혹은 결혼을 해서도 근데 왜 그게 쭉 지속이 왜 되지 않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감정이 나빠지고 왜 그런 일들이 계속 그렇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가 어쨌든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가 제일 큰 목표인데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생각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당연히 누구랑 안 싸우고 싶을 거고 잘 지내고 싶을 거고 행복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랑이 남녀 관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에도 처음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사실 막 울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가 아파서 그런지 뭐 소변 대변을 봐서 그런 건지 배고파서 그런 건지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힘들 거예요. 키우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다 키워내실 때는 정말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또 그렇게 잘 키우시는데 생각해보면 저나 어느 가정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오히려 부모님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조금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조금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조금 멀어지거나 조금 서먹해지거나 혹은 사이가 아예 나빠지거나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도 진짜 절친 사귀고 정말 정말 너무 좋다 이 친구 그랬다가도 그런 친구랑도 또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아무 이유 없이 변하는 이런 경우는 빼고
통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다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분 짓지 않고 부모 자식이든 형제 간이든 혹은 연인이나 부부 간에도 왜 그렇게 될까? 그래서 저는 살면서 뭐에 중점을 뒀었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서 있잖아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싸움이 생겼을 때, 왜 저런 일이 생겼으며, 그리고 저 갈등 상황, 저 다툼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왜냐면, 뭐 꼭 겪지 않아,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많은 일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모든 갈등 상황, 모든 다툼, 뭐 그걸 내가 해결하거나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거를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 평생 노력을 하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조금 더 대처를 잘 하고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좀더 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평생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다행히 그렇게 헛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지금 저의 어떤 제가 부모님이나 혹은 제 형제, 친구들 혹은 뭐 형, 후배, 동생들 뭐 이런 관계 통틀어서 저라고 뭐 옛날부터 뭐 잘하기만 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그랬겠어요.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그러려고 해도 좋은 마음이었다고 해도 갈등이라는 건 생기는 거고 제 개인적인 제 스스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게 가식이나 어떤 게 인위적인 게 아니고 정말 진심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매번 진심이려면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들 그래요. 나 정말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하고요. 수용을 하는 거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수용까지를 이해에 다 포함을 같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때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때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왜 때렸냐? 저 부모님을 욕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렸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폭행을 했구나는 그런 건 자체는 이해는 할 수 있죠. 왜 그랬는지를 이해는 했죠. 부모님을 욕했고 당연히 그거에 분노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화가 나서 이 사람을 폭행을 했구나. 근데 그런 이유라고 해도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것인지 때리면 안 되는 건지 이제 거기에서 수용 여부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게 수용이 안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라고 할 수 있고 혹은 그냥 부모님을 진짜 욕하면 나 같으면 때리는 걸로 안 끝났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안 끝났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난 충분히 네가 이해가 가. 거기에는 이제 수용이 같이 들어간 거죠. 나 같았어도 나도 그 사람 때렸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 구분을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해는 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게으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무슨 이 사람 마음의 병 있고 이게 아니고 난 그냥 귀찮아 라고 해도 이해는 가죠. 예. 그래서 그랬구나. 귀찮아서 그랬구나. 근데 귀찮다고 사람이 저렇게 살아? 나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이 수용 여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지금 제가 바탕에 계속 매번 사람한테 어떤 진심이 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진심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만 제가 얘기를 하냐, 제 기준에서 절대로 수용이 안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너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는 했는데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에 덧붙여서 제가 노력을 했던 게, 말을 잘한다는 게 있잖아요. 정말 어떤 미사여구를 잘 쓰고, 누가 남들이 보기에 와, 어떻게 말을 저렇게 논리적으로 잘하지. 물론 그럼 좋은데,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요, 다 저 같지 않거든요. 사람의 다 배움의 정도, 타고난 어떤 지능, 이해력, 사고력, 논리,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온 거에 따라서, 혹은 자기의 어떤 기질,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도 너무 사람들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다 되는데, 나는 똑똑하고 난 똑바로 말 잘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은 거야 라고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사람들하고 다 소통을 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어, 제가 물론 세상 모두하고 다 제가 이해시킬 수 있고 그건 아니겠지만, 제 노력과 어느 정도에 따라서는 그게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사람의 화법, 이 사람의 감정, 어떨 때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고를 제가 그거를 파악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의 이 말뜻은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과 어떤 말 스타일에 맞춰서 대화를 그렇게 이어가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살면서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잘 되는 거, 소통이 잘 되는 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저는 부모 자식 간이든 뭐 이것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연인이든 친구든 소통 잘 되는 거, 대화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가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아무리 좋았어도, 이 사람을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고 죽고 못 살고 막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나하고 같이 전선을 누비면서 전쟁을 같이 치렀어요. 내가 이 사람 대신 총도 맞았고, 정말 같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전우일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고, 그 도움을 정말 자기 목숨으로도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가 있었고, 혹은 내 모든 걸 다 내주어도 목숨도 내놓을 것 같은 사랑하는 연인 혹은 배우자가 있는데, 그게 왜 변하게 됐을까?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사랑이 식는 걸까? 그래서 저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 결혼을 제가 안 했지만요. 신혼이라는 용어가 있고, 야, 그 몇 년 지나면은 가족끼리 왜 그래?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좀 안 좋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살아봐. 그렇게 되나? 라고 하면, 저는 사실 좀 제 삶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다 누구나 그건 안 되는 거야, 무모하다, 혹은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일들을 저는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끝없는 증명이 아닐까. 물론 남들한테 내 인정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옳다고 여겼던 거를 끊임없이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이면서, 아,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내뱉은 대로 저렇게 했네. 어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남한테의 인정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제가 생각한 거, 제 가치관이든 제가 내뱉었던 어떤 말에 대한 제 스스로한테 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네.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겠나.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가 어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닌 게 어떤 정말 노 부부를 봤는데 지금도 서로한테 그런 어떤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느껴지고 마주 잡은 그 손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젊은 사람들이 봐도 그 부러운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있는데 전 옛날에도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요새 또 요즘은 이혼 관련된 프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연인이든 부부든 그런 관계에 대한 전 프로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배우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사람 살면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그러지 않을 저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거 배우려고요. 혹시 내가 원치 않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땐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배우려고 봐요. 누구나 시작은 정말 죽고 못 살고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가 왜 변했을까? 그 이유는 반복되는 결국에 갈등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냐가 아니고 그 갈등을 나 아니면 아무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소가 잘 됐는지. 그래서 저도 물론 여자친구랑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은 없어요. 근데 갈등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뭐 한 번도 먼저 짜증을 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당연히 갈등 상황은 생기죠.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참냐? 저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한테도 여자친구한테도 제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고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참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요. 누구나 인내심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참는 건 반드시 폭발한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참을 수 있을진 몰라도 그게 안 터지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참을성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살다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일, 속상한 일 이게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은 순간적으로 당연히 짜증이 나가고 화가 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돼요. 왜냐? 오는 말이 오는 나한테 어떤 행동, 태도, 말 이게 나한테 곱지 않았으면 당연히 내가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가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여기서의 참을성이나 인내심이 여기서 발휘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었든 뭔가 오해를 해서 그랬든 진짜 내가 잘못해서 화가 나서 그랬든 거기서 바로 제가 언성을 바로 높이거나 짜증내고 이게 아니고 한번 캄다운하고 차분하게 한번 거기서 인내를 하고 참은 다음에 이해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이 일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지 그렇게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대화를 그렇게 이어나가요.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사실 아예 말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제 선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해가 됐으니까. 근데 정말로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는 했는데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나 이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수용이 잘 안 되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게 두 번을 말하든 세 번을 말하든 제가 같은 말이지만 그 취지를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계속 못 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나는 말을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나를 이해할 생각이 없구나 라고 오해를 하든 나쁜 놈, 나는 쟤를 저렇게 내가 이해를 해주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쟤는 나한테 안 그래주네. 내가 왜 그래줘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이제 감정들이 막 생겨나면서 계속 마음의 데미지를 입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오해가 있고 수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살면서 오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내가 의도치 않았어도 내가 똑바로 했어도 오해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오해가 있으면서 사람들은 억측도 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단정 짓고 이런 일도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눈에서 딱 봤던 거라도
들은 거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이 사람을 내가 믿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꼭 확인해보자. 멋대로 생각하지 말자. 내 멋대로 단정 짓지 말자. 그거를 많이 노력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도 정말 살면서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가 필요 없을 만큼 이건 너무 확실해라는 일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범죄가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요.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도 지검이 있고 고검이 있고 대검이 있잖아요. 법원도 3심제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도, 그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다 했는데도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나중에 재심을 통해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물며 진짜 그렇게 확실한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그런 일이 있을진데, 우리가 사는 일에서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그 경찰 형사분들, 검사분들, 판사분들만큼 저희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여러 번 확인하냐고요. 그렇게 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와, 진짜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이고, 여자친구한테도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혹여 갈등 상황이 생겨서 서로한테 서운한 게 생기고 속상하고 어떤 마음 아픈 일이 생겨도 이게 마음에 서로 남으면 안 된다. 마음에 남으면 쌓이는 거고 그게 반드시 폭발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꼭 저는 얘기를 해달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의 언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그냥 정말 논리적이고 그런 것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감정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문제는 어떤 단어로 표현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거고, 표현을 했는데 나는 이런 뜻에서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래서 감정의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인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너의 이 표현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한 거니라는 확인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딱 듣고 바로 내가 마음이 상하면 물어볼 생각도 안 해요. 너 지금 나한테 말을 한 게 나한테 이런 뜻으로 지금 나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아? 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지도 않죠. 마음이 상했으니까. 굳이. 근데 저도 뭐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는 못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평생 함께 할 사람이고, 제가 지금 그 처음에 여자친구 사귈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조율하고 지금 이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제대로 정립을 우리 관계에서 해놓고 나면 평생이 우린 편하다. 평생 서로를 이해하는 게 어려움이 남들보다 훨씬 덜 할 거고, 너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저를 느끼고 제가 상대를 느끼는 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살면서 정말 특수하게 오는 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에 있어서는 깊은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런 일들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중복적으로 오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면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걸 잘 해결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걸로 또 싸워요.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데, 문제는 그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해했거나 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어물쩡,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요.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고 그냥 안 꺼내. 그 얘기 안 꺼내고 밥 먹었어? 그냥 다른 얘기 꺼내면서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또 문제가 또 생기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할 때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서로가 그런 마음의 상처를 계속 입다 보면 나중에는 지친다. 내가 언제까지 계속 이래야 되지? 나중에 가면 이거 아예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하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 계속 이럴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절망. 근데 이게요, 묘하게요,
제가 아플 때 느끼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희망도 있고 으쌰으쌰도 처음엔 하는데 항상 그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계속 이럴 것 같다. 우리 끝은 파국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그러고 싶지 않아지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세상 누구도 다 이해시킬 수는 없거든요. 제가 세상 누구도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사람 기준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부족하고 지금 뭔가 안 돼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안 돼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걸 나하고 함께 노력할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계속 배울 의지가 있고 노력할 생각이 있고 그런 사람인지를 저는 봐요. 왜냐면 저도, 제가 동생들이나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가르쳐 주지만, 그러면 저는 가르치기만 하는 입장이냐, 아닌 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배워간 걸 갖고 또 발전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런 걸 보면서 쟤는 저걸 저렇게 했구나, 저도 또 배워요. 거기에서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좀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된 걸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알려주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보다 뛰어난 게 있고 저보다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사고가 저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제가 또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더 잘하는 거, 그런 거는 이 사람한테 가르쳐 주고, 이 사람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저도 이 사람한테 배우고, 이런 자세를 보임으로써, 그래서 저는 서로 존중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 무시 안 하고 내 말 경청하고 내 말을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이 노력을 하는구나를, 정말 작은 거에서부터 항상 그거를 보이면 느끼는 거죠. 평소에 어떨 때 한 번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보이면, 그러면 이 사람도 저 말을 무시를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존중하고 있고 이 사람 말을 경청하고 있는 걸 제가 계속 보이는데, 이 사람은 몰라, 나는 몰라, 하기 싫어, 귀찮아, 안 할 거야, 이러면 이 관계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도 애를 쓰고 그걸 제가 알고 있고, 너 정말 정말 애쓰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고마워, 이게 진심으로 이렇게 또 가면, 그걸 알아주는 이 사람을 인해서 저는 또 다시 또 노력하게 되는 거고, 그런 선순환, 서로한테 그런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오히려 더 사랑을 더 굳건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단단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마음의 상처를 계속 입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반대로도 저는 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어떤 상처, 서운함 같은 거, 속상함, 화가 나는 일, 짜증 나는 일, 이런 게 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오래 가야 되는 관계일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잘 해놔야 이 사람하고는 평생 함께 해야 되는데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하는 생활, 자녀와 함께하는 어떤 생활이 있잖아요.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뭐 거 없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보였는데도, 요즘 너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너무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세상에 부정적인 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난 저러면 안 할래라고 많이들 이제 그렇게 돼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TV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좋은 모습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랬어요. 저도 좋은 가정에서 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저는 컸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어요. 저는 나는 꼭 정말 다정한 남편이 돼야지, 다정한 아빠가 돼야지, 내 여자만 보고 정말 가정적이고 가정에 충실하고 난 그런 사람이 꼭 돼야지,
그런 다짐을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꼭 해내고 싶어요, 이걸. 평생 살면서 누구나 이 다짐을 저처럼 하겠지만은 그걸 이제 평생 살면서 진짜로 해낼 것인가.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공표를 해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딱 봤을 때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든 잘 모르는 사람들이든 딱 보고 저 사람 진짜 저 말한 대로 저렇게 해냈네. 뭔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네요. 저와의 약속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 저를 믿고 저를 선택해줬고 저를 사랑해준 제 이제 아내와 또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제가 세상에 나오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도 꼭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꼭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잘 키워내서 나중에 제 자녀들이 저를 원망하지 않고 왜 나를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어가 아니고 아버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거창한가요? 나중에 그냥 살면서 그렇게 그 얘기를 듣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남편이자 아빠가 되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에요.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제가 꼭 열심히 해서 한번 해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